안녕하십니까? 돈이돈이 자산관리사 김종필입니다. 오늘은 앞으로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해서 몇 가지 지표 상황이 나와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경기가 어떻게 향후 어떤 흐름으로 전개될지에 대한 내용과 그로 인해서 현재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를 어떤 식으로 좀 바꾸면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이 이제 2019년 8월 20일인데요. 지난주에 이 장기 금리 역전 현상이 이루어졌습니다. 뭐 히스토리까지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여러 가지 경기 침체를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미국의 국채를 가지고 그 침체를 판단할 수가 있는데요. 미국의 10년물짜리 국채와 2년물짜리 이 미국의 그 장기 국채의 스프레드를 가지고 경기 침체를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미국 국채 10년물이 미국 국채 2년 만기짜리보다는 이게 그 금리가 높아야 되는데 장기로 내가 채권에 투자한다는 것이 보통 그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 금리가 좀 높아야 되는 것이 당연했는데 2년짜리가 10년짜리 국채의 어떤 그 금리를 역전했다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10년짜리 미국 국채가 예를 들면은 10% 이자를 줘야 되고 2년짜리는 이제 짧기 때문에 뭐 한 5% 줘야 되는데 2년짜리가 이자율이 10%가 되고 10년짜리가 5%가 됐다는 거죠. 이런 현상들은 어떤 그 경기 침체에 대한 예시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 미국채 10년물과 2년물의 역전 사례를 보면서 경기 침체 진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과거의 사례를 제가 실질적으로 이제 그 지표를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겁니다. 보시면은 지난 40년 동안 이러한 현상들이 몇 번 이루어졌습니다. 예를 들면은 87년 이제 여기는 이제 87년이지만 사실은 표상으로는 뭐 약 한 뭐 2000 그러니까 89년 정도 그다음에 2000년도 그다음에 2006년 정도에 이렇게 경기에 여기 보시면 스타트업 리세션이라고 그러죠. 그 경기의 침체 현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전에 어떤 지표가 이루어지냐면은 이렇게 장기와 단기 국채 금리가 역전 현상이 이루어지는 시기로부터 약 1년 뒤에 이렇게 경기의 침체가 옵니다. 이런 것들은 지난 과거의 사례를 보면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거고요. 정확하게 보시면은 잠시만요. 2000년 2월과 2005년 12월에 이제 최근 것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지난 40년 동안 이러한 경우가 한 4차례 이루어졌고 최근 것만 보시면은요. 이렇게 미국의 장단기 금리차 역전 이후에 경기와 주식시장의 모습을 이제 도표화 시킨 건데요. 2000년 2월에 그다음에 2005년 12월에 실제로 장단기 금리차가 시작됩니다. 그로부터 약 대부분 1년 뒤부터 경기가 하강을 그리기로 하강은 이제 리세션이 시작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우존 지수와 S&P 지수, 나스닥 지수가 약 21개월부터 19개월 동안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또 2005년 12월부터는 1년 뒤에 여기 보시면은 여기는 뭐 약 2년 뒤이지만은 첫 번째에서는 약 2000년 2월에서 2001년 11월부터 약 1년이 지난 뒤부터 저점이 다가오는 거죠. 그 뒤로 지수 하락 기간이 뭐 비슷하죠. 약 한 2년 정도, 2년 미만으로 지수의 하락 기간이 옵니다. 그때 이렇게 미국 지수만 보더라도 뭐 마이너스 40% 50%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IMF 이제 이런 식으로 오는 건데요. 이렇게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 현상이 오면은 지수가 많이 깨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이제
저번 주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장단기 국채 하락 금리라는 지표가 분명히 왔기 때문에 이런 과거의 사례들을 보면은 앞으로 한 1년 정도 뒤에 큰 어떤 이슈가 오지 않을까, 그런 추측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실제로 여러 가지 기사를 보는 것 중에 하나가 그 헤지 펀드의 뭐 전 세계 뭐 아주 뭐 대마왕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레이 달리오라는 분이 계속해서 경기 침체를 지금 예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지금 현재 포트폴리오를 바꾸기보다는요, 약 한 오늘이 이제 2019년 8월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 8월 정도부터는 현재 갖고 있는 주식형 펀드를 해외든 국내든 이제 국채나 MMF로 많이 빼셔야 되는 거고요. 약 그로부터 한 2년 뒤까지는 조금 안전자산으로 목돈을 많이 이제 빼셔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는 매월 들어가는 적립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럴 때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매달 그 이체하는 금액들은 좀 공격적으로 하시면 되고요. 지금까지 쌓여 있는 금액들은 아무래도 리스크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안전자산으로 좀 빼셔야 되는 거죠. 뭐 금이라던가 채권이라던가 MMF 형태로 빼셔가지고 현재에 유지되고 있는 자산들을 좀 깨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방어를 해야 된다, 이런 말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액이든 연금저축 펀드든 뭐 정시 펀드든 어쨌든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는데 만약에 돈이 좀 쌓여 있는 곳들이 목돈이 좀 큰 부분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안전자산으로 좀 빼시고요. 그 다음에 계속 이제 매월 이렇게 납입하는 것들은 자신 있게 그것들은 공격적으로 계속해서 이제 주식형으로 돈을 투입하면서 오히려 이렇게 저평가됐을 때 좋은 어떤 그 주식 시장의 어떤 그 가치들을 더 조금씩 매입을 하신 다음에 펀드 변경을 시작하시게 되면은 아주 더 좋은 성과를 볼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 강의 내용이 좋으시면은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